초겨울 저녁 배달 가방을 메고 서 있던 민수 앞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실내 불빛 사이로 작은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 승우는 민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아, 우리 아빠랑 닮았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전 흩어졌던 인연이 아무 예고 없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처럼요. 초겨울 저녁 민수는 낡은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장갑 낀 손을 문지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소 다니던 골목과 달리 이 동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운 듯 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고급 일루미네이션이 반짝였고 민수는 잠시 그 화려한 빛들 사이에서 자신이 조금 더 초라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긴 진짜 다른 세상이네. 민수는 턱을 들고 웅장하게 솟은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건물 입구는 호텔처럼 조용했지만 들어가는 순간 은은한 향기까지 풍기는 고급 주택 특유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배달앱에 표시된 주소를 확인한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는 동작조차 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혹시 잘못 온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눌렀는데 문이 갑자기 철컥하고 열리며 작은 얼굴이 쏙 튀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또렷하고 밝았습니다. 문 앞에 선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고 둥근 볼과 단정하게 빗은 앞머리가 꽤 귀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묘하게 진지했습니다. 민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곰곰이 비교하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응? 민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주문하신 음식입니다. 엄마 계시지?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환하게 말했다. 형아, 우리 아빠랑 닮았어. 순간 민수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아이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장난스러움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민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은 그냥 형이지. 착각했나 보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진짜 닮았는데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안쪽, 거실 쪽에서 부드럽지만 약간은 바쁜 기색이 담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야, 누구 왔니? 그 말에 아이는 순간 아 맞다 하는 듯 민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다. 근데 형아 진짜 닮았어. 민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 한 곳을 콕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닮았다는 건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진지한 표정은 묘하게 신경을 쓰이게 했습니다. 안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야, 문 닫고 들어오라니까. 바람 들어온다. 아이 승우는 민수를 한 번 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금방 잊힐 듯 하면서도 어딘가 오래 남을 것 같은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닮았는데. 민수는 음식 봉투를 건네며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형은 이만 간다. 승우는 작게 손을 흔들고는 문을 닫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조용한 복도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며 몇 번이고 고개를 뒤로 돌려보았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아이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형아, 우리 아빠랑 닮았어. 그 말이 왜 이토록 마음에 오래 남는 건지
민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민수의 일상에 작지만 지울 수 없는 흔들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배달앱에서 익숙한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급 빌라, 같은 층, 같은 호수, 스크린에 떠 있는 숫자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수는 이유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또 그 아이일까? 그 생각이 스스로도 낯설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초겨울 저녁 공기는 지난번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배달 가방을 고쳐 메고 천천히 빌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로비는 조용했고 고급스러운 향기와 은은한 조명이 민수에게 어쩐지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수는 탑승 버튼을 누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배달이지 별거 아니잖아.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지난번 승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아, 우리 아빠랑 닮았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초인종 하나 누르는 일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바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지난번과 다를 바 없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민수의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철컥 문이 열리며 작은 얼굴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아, 승우였습니다. 민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승우의 얼굴. 그 순수한 반가움이 민수의 긴장을 조금은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또 왔네, 형아. 오늘도 배달해? 승우는 민수 앞으로 바짝 다가와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눈을 크게 뜨고 있다가 어딘가 비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와? 민수가 웃으며 말하자 승우는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형아, 진짜 아빠랑 닮았어.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는 자꾸 하지 말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 쪽에서 여성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승우야, 왜 또 문 앞에 있어? 이번에는 목소리에서 조금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문 옆으로 나타난 여성, 윤서진. 정갈하게 묶은 머리와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민수를 본 순간 표정을 살짝 굳혔습니다. 예의는 갖추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배달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지만 그 시선이 잠시 민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과 경계가 섞여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승우가 갑자기 민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아, 나중에 아빠 사진 보여줄까? 순간 서진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승우야. 짧고 단단한 어조. 아이를 제지하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당황과 불안이 숨길 수 없이 스며 있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 승우는 억울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민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수는 아이의 표정을 보고 순간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이 눈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승우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이끌며 민수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부디 더 이상
이 집 앞에 서지 말라는 듯한 미묘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승우는 민수를 다시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아, 진짜 보여줄 건데. 그리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복도는 다시 적막해졌고 민수는 잠시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방 끈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빠 사진? 왜 그런 말을 하지? 민수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에도 민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승우의 말투, 표정, 그리고 서진의 반응. 그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는 여운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민수는 아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아, 나중에 아빠 사진 보여줄까? 그 말은 마치 민수의 마음속 깊은 곳, 건드리면 안 되는 문을 살짝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과 이 아이,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떤 이야기의 조각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민수는 며칠 동안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수업 중에도, 집에서 과제를 할 때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승우의 말이 반복됐습니다. 형아, 나중에 아빠 사진 보여줄까? 그 말투가 장난 같지 않았기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수는 그냥 아이가 착각한 거겠지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며칠을 보낸 어느 날 또다시 같은 주소에서 배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방을 들고 빌라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작은 떨림이 손끝까지 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별일 없겠지. 그렇게 되뇌며 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금방 열리지 않아 민수는 잠시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급 빌라 특유의 정숙함 속에서 오히려 초인종 소리가 더 크게 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철컥 문이 열리자 작은 손이 문틈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어 승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아. 승우는 이미 민수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기쁘게 눈을 반짝였습니다. 또 왔네. 오늘은 뭐야? 승우는 민수가 든 봉투를 보더니 그보다 민수 얼굴을 먼저 살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기구이 정식. 엄마가 시킨 거겠지? 승우는 대답하지 않고 문 너머 어딘가를 힐끗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더 닫아 공간을 좁히고 속삭이듯 민수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형아, 내가 그때 말한 거 기억해? 뭐? 아빠 사진. 승우는 서랍에서 몰래 꺼냈다는 듯 작은 액자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살짝 내밀었습니다. 진짜 보여줄게.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야, 너 이거 마음대로 가져오면 혼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승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사진 잘 안 봐. 맨날 바쁘다 해서. 근데 형아랑 진짜 닮아서 보여주고 싶었어. 승우가 두 손으로 액자를 내밀자 민수는 조심스레 그것을 받았습니다. 액자를 잡는 순간 민수는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단정한 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어딘가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빛이 자연스럽게 닿아 눈매가 또렷했고 묘하게 따뜻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민수가 평생 거울에서 봐온 자신의 얼굴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의 라인, 입술의 형태, 심지어 살짝 웃는 버릇까지도. 민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아 닮았지?
승우는 매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이 내 아빠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아빠. 요즘은 맨날 출장 가고 바쁘대. 그래서 나랑 잘 못 놀아줘. 민수는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힌 액자가 약간 흔들릴 정도로. 그러던 그때 문 안쪽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우야, 뭐해? 왜 이렇게 조용해? 서진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깜짝 놀라 액자를 민수에게 더 깊숙이 밀어줬습니다. 형아, 빨리 다시 줘. 민수는 황급히 액자를 승우에게 건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승우는 재빨리 사진을 품에 넣고 문틈을 통해 어머니가 있는 쪽을 힐끗 확인했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리며 서진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 경계,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숨긴 승우의 작은 손짓도 서진의 민감한 눈에는 놓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서진은 확연히 긴장한 눈빛으로 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우야, 안으로 들어가. 짧고 단단한 어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멀어져라. 승우는 억울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고 민수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조차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민수에게 예의는 갖추었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달 감사합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금 본 얼굴이 사진 속 남자와 자신의 얼굴이 너무도 닮아 있다는 사실이 민수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민수는 계속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진 액자를 들고 있던 그 손,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정말 내 아버지일 수 있을까? 그동안 지워두었던 의문들이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로 민수의 일상은 예전과는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의 마음은 깊은 물속에 잠긴 듯 무거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웃어도 그 웃음이 민수에게만은 제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의 사소한 말조차 민수의 가슴에 제대로 꽂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사진 속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작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조심스레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지막한 목소리. 그 한마디에 담긴 떨림을 누구보다 먼저 느낀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왜? 어머니는 씻어둔 그릇 위에 천천히 물기를 닦으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온 무언가가 스스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면 안 돼? 어머니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수건을 쥐고 있던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알아보고 싶어. 나한테도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어머니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민수도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잠시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민수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말투에는 오래된 마음의 먼지를 살짝 털어낸 듯한 아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을 함께 보냈지. 그땐 서로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어머니는 멀리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집안이 너무 좋았어. 나는 그 옆에 서기엔 너무 작은 사람이었고, 민수는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에 마치 영화 속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는 우리 관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그 사람도 많이 싸웠지. 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어. 어머니는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내려놓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가족들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가슴은 이유 모를 답답함으로 꽉 조여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미소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을 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너를 가진 걸 알았지. 민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정말 말하고 싶었지. 하지만 그 사람 가족들이 나한테 오지 말라고 아예 연락도 못하게 만들었어. 어머니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너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내 인생에 상처 남기고 싶지도 않았어.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봤을 거야. 민수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 민수야,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그 순간 민수는 마치 누군가가 가슴 깊숙한 곳까지 차갑게 손을 넣어 뒤흔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미소, 승우의 순수한 눈빛, 그리고 서진의 당황한 표정. 그 사람 결혼했잖아.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승우는 그 사람의 아들이지.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혼란, 충격, 분노, 슬픔.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할 수 있는 선택이 이것뿐이었어.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몸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깊고 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엄마 탓 아니야. 그 말은 너무 힘겹게 나온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민수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민수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민수의 혼란 속에서 하나의 의지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레이션은 조용하게 흐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반복해서 떠올랐고 승우가 말하던 순진한 눈빛도 계속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고백 이후 민수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얼굴이 누군가와 꼭 닮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기로. 설령 그 결과가 어떤 아픔을 가져오더라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미한 숨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라. 도망칠 이유는 이제 없잖니. 어머니는 주섬주섬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안테나처럼 약간 구부러진 모서리,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종이. 명함에는 기업 로고와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학교가 끝나고 명함에 적힌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민수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춘 민수는 심호흡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건물 로비 안은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고급 조명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민수에게는 너무 낯설고 압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그 생각은 민수의 가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접수대 직원에게 용건을 말하는 동안 민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눈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용건이라고 합니다. 민수의 심장은 마치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잠시 시간을 내시겠답니다. 안내 도와드릴게요. 대표실 앞 문 앞에 서니 민수의 다리마저 약간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노크 후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대표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창가 쪽에는 도시의 야경이 살짝 비쳐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갈한 서류들과 액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중앙에 사진 속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승우의 아버지, 민수의 친부. 남자는 고개를 들고 민수를 바라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표정은 놀라움과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남자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며 민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왜 이렇게 낯익지? 남자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수는 바닥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예전에 대표님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움켜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지연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대표는 마치 심장이 멎은 듯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굳고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며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지연. 남자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며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진실이 맞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그 모든 이야기,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대표는 한숨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다. 민수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 아버지를 찾으러 온 건 아닙니다. 남자는 눈을 들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그냥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는 수십 년 동안 숨겨진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원망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수의 어깨에 가볍게 올렸습니다. 떨림이 느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네. 대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의 목적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고 마음의 자리를 찾아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대표실을 나와 로비로 내려오는 길, 민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는 민수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걱정 반, 안도 반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걸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어머니는 말없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때로는 감춰진 진실이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 앞에 용기 있게 서는 순간 흩어졌던 인연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민수야, 괜찮아? 어머니는 민수의 표정을 보는 순간 말없이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보고 왔어. 어머니가 의자에 조용히 앉고 민수도 그 맞은편에 앉자 둘 사이에 묵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땠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질문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몇 초 동안 마음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사람 놀랐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란 것 같았어. 나보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라고 하더라. 어머니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름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멈췄어. 어머니는 입술을 손등으로 살짝 가리고 당황과 슬픔이 섞인 표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너 몰랐을 거야.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겠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머니가 감춘 깊은 마음의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도 이제 나에 대해 생각하게 될까? 그 질문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얼굴 봤으니까 모르고 지내긴 어려울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조심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 아니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려고 할 수도 있고. 민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자신의 허공처럼 흔들리는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야.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고 힘을 줬습니다. 일어난 일이 그냥 우리 인생인 거지. 민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승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마 아이가 뭔가 느끼는 건 있을 거야. 근데 어른들이 숨기면 아이들은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크지.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승우가 보여주던 순수한 표정, 그리고 형아 닮았어라고 말하던 작은 목소리가 민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나는, 민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넌 참 착하다, 민수야. 민수는 어깨를 움츠리며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진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자라난 것이었다. 두 집 사이에 놓여있던 그 무거운 진실을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한 사람의 성숙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진실은 때론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삶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민수는 이제 흔들리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표실에서 나와 며칠 동안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방처럼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느꼈던 벅참,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의 낯선 듯한 눈빛,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손을 잡던 따뜻한 밤까지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켜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혼란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민수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평소에는 무심히 넘겼던 국어책의 문장 하나에도 문득 마음이 걸렸고, 쉼터 옆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를 볼 때도 인연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흩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 있다. 민수는 그런 느낌이 바로 자신의 삶에도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불투명했던 마음이 조금씩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 모르는 번호. 하지만 누구인지 단번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짧게 간단히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민수는 바로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대표, 자신의 친아버지. 그는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코트와 셔츠를 입고 있었고 평소 회사에서 보던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딘가 조금 쓸쓸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수가 다가오자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짧았지만 긴장과 반가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의 작은 음악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너를 보내고 나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얼굴을 계속 떠올렸다. 대표는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게 민수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나는 많이 늦었다는 걸 알고 있다. 민수의 눈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대표는 조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책임을 지라는 말은 아니다. 그저 이제는 알고 지내고 싶다는 말이다. 민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은 놀라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묻혀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요. 민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알고 싶었어요. 대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은 숨을 삼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나를 원망하니? 민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느끼는지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엄마도 그쪽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대표의 눈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말하고 싶었다.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평소 강하게만 보였던 사람의 가장 약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어딘가가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원망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너가 괜찮다면 가끔씩 봤으면 좋겠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아주 조용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불확실한 구석도 많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조심스러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초겨울의 공기가 다시 민수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보다 바람이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빛이 보이는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인연은 때때로 돌고 돌아 결국 서로에게 닿습니다. 민수의 생활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카페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뒤 얼마 동안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민수의 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슬며시 눈을 뜬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도 복도의 발자국도 민수에게는 더 이상 전처럼 자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중심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득 창문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며칠 후 민수는 다시 배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점검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민수에게 또다시 익숙한 주소에서 배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승우의 집. 민수는 잠시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가방을 메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빌라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작은 발소리가 타다닥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아. 그 밝은 목소리는 민수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아이 승우였습니다. 승우는 문을 활짝 열며 민수의 손을 잡아당기다시피 반겼습니다. 형아, 또 왔다. 엄마가 오늘은 내가 문 열지 말라 그랬는데 나 그냥 열었어. 민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혼나는 거 아니야? 승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바빠서 지금 몰라. 민수는 문 앞에 그대로 서서 잠시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수하고 밝은 얼굴, 그리고 자신을 보면 꼭 말을 걸고 싶어 하던 그 눈빛. 민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승우야, 너 그동안 잘 지냈어? 승우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형아 요즘 안 왔잖아. 나 기다렸어.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승우는 갑자기 문 안쪽을 힐끗 보더니 민수에게 바짝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혼났어. 저번에 형아한테 사진 보여준 거. 민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었어? 승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형아는 우리 아빠 닮았으니까. 그 말이 이번에는 민수에게 아프지 않게 들렸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두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 안쪽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우야, 문 열었니? 민수는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문턱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서진의 얼굴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경계와 놀람이 아닌 잠시 흔들리는 복잡한 감정. 민수군 또 오게 됐네요. 서진의 말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편안한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배달 왔습니다. 서진은 주문한 음식을 받고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날 일은 미안했어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분명 말하지 못한 사연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요즘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우는 그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왜 어른들이 이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수는 승우에게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승우야, 잘 지내고. 나 또 올게. 승우는 신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형아 또 와. 약속?
민수가 빌라를 떠나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멈춰 섰습니다. 대표, 자신의 아버지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놀란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난날 카페에서 본 모습보다 훨씬 담담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민수 앞에 멈춰 서서 짧게 인사했습니다. 왔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대표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한테 많은 걸 바랄 생각은 없다. 민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다만 내가 괜찮다면 가끔씩 얘기를 나누고 싶구나. 그 말은 부담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내미는 조심스러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표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그는 민수의 머리 위로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은 어딘가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진심의 조각 같았습니다. 빌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초겨울의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혼잣말처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나레이션이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어떤 인연은 늦게 찾아오지만 늦게 오는 만큼 깊어지고 천천히 이어지는 만큼 단단해집니다. 민수의 삶은 이제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모아 새로운 길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